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제 이 같은 일을 단순 갑질, 괴롭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10일에 입주민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던 경비원 최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이제 지난 21일 날이죠.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모 아파트, 꽤 오래된 그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에서 59세 된 경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주민이 차가 좀 나가야 되겠으니까 이중 주차된 차를 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고, 그래서 이제 차를 일렬 주차된 차량을 미는데 그때 차 주인이 어디서 이걸 보고 쫓아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경비원 49세 된 입주민이 59세 된 경비원을 향해서 이제 폭언이라든가 네. 어떤 폭행이 시작이 되죠. 그래 이제 그게 발단이 돼서 계속해서 23일경에는 뭐 너가 죽든 내가 죽든 뭐 그래 끝난다. 그다음에 이제 사직서를 강요를 하고, 네. 그다음에 뭐 경찰에 뭐 고소라든가 하는데, 결국 27일 날은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화장실이 그 경비실 안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곳에 찾아와가지고 CCTV가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CCTV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때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서 이 폭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때 이제 입주민들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전해 듣고 결국 그 경비원 해당 네. 자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MRI를 찍었는데 뭐 발등 골절이라든가 그 비골 골절, 코뼈가 부러지는 그런 중상을 당했다라는 게 드러나게 폭행이 됐습니다. 있었나 보군요. 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11일 날 새벽 2시에 자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지금 나온 거는 아마 그 이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입주민이 이제 또다시 밀쳐서 내가 또 추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2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 뭐 머슴에게 내가 모욕을 당했다라는 이런 비하적인 표현, 이런 부분들이 결국 딸 둘을 홀로 오랫동안 그 키워온 네. 이 대학생 여자 그 딸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민 끝에 결국은 정말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커다란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하적인 표현을 네. 써가면서 정말 상처를 많이 줬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어떤 네. 그 이제 진단서까지 갖고 와서 협박을 하고, 거기다 이분께서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던 처지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자제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미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네. 투신을 시도해서 주민들이 막 말리고 했다면서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발단이 돼가지고 원래 성품이 굉장히 착하고 바른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니, 주민들도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인 것 지금 같더라고요. 그 추모 물결이라든가 네.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분에 대한 어떤 그 회상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거의 27만이 넘어가는 30만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어떤 논란에 휩싸이게 되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이나 중압감,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옥상 문이 잠기는 바람에 내려오자 주민들이 달래서 네. 이제 제지하고 만류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적인 공분이 아주 큰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이제 30만 명을 넘어가면서 일단 수사의 공은 경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갑질 사건, 갑질이라고 보기도 너무나 지금 죄질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항상 문제가 2명만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 부분을 경찰이 어떻게 입증해낼지, 아울러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한다면 어떤 정도의 처벌이 가능할지 네, 이제 궁금한데요. 처벌이 저는 수사 경험칙상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네. 왜 그러냐면은 참고인 진술이 있습니다. 정황 증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폭행을 당하고 난 직후에 뭐 병원을 갔다라든가 목격자라든가, 또 지금 그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협박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CCTV에 포착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간접 증거가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증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피해자라고 이제 전 지칭을 하겠습니다. 경비원이 이미 사망을 하셨지만 네. 상해죄가 7년 이하 징역에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협박죄가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3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강요죄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자, 관리실로 끌고 가서 사직을 강요를 하고 사직서를 쓰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경비원 이분이 사직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또 사직을 하지는 않았지만 강요 미수죄도 강요죄 원죄하고 감경의 사유는 있지만 처벌을 똑같이 하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합죄로 처벌을 한다라고 하면 경찰에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 증거들이 모여졌고 상당히 중요한 혐의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출국금지를 했고 여기에 따른 처벌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법정에서도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책임 분명히 지워야만 하지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사태가 계속해서 재발이 네.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이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네. 많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예의를 지킨다기보다는 더더욱 물론 뭐 극소수의 일부분이 네.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갑질과 괴롭힘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좀 겪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경비업법하고요. 주택공동관리법에 보면 네. 경비원들이 본연의 임무, 경비 업무 이외에 허드렛 일,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드린 이중 주차를 밀어준다라거나 네. 아니면 택배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허드렛 일을 원래는 못하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불안한 고용 조건 때문에 입주민들의 눈치를 봐서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대체 용역에서 고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일을 하게 하는데 이런 열악한 조건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규정대로의 근무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안 좋은 열악한 고용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법대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 공동 주거 지역의 입주민들의 인식의 전환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경비원들 대부분 노령이긴 하지만 우리 아파트를 나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가족 같은 입장으로 대우를 해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하고요. 지금 이 돌아가시는 59세 된 경비원도요. 그 삐뚤삐뚤한 글씨로 어떻게 썼냐면 새벽 5시에 순찰, 그다음에 친절하고 인사하기, 청소하기 이런 걸 경비 근무 일지에 써놓고 그대로 시행을 하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정말 착하고 성품이 대단한 네. 분입니까? 이런 분을 이렇게 갑질의 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사회의 공동 책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뭐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를 왜 이렇게 우리가 언제부터 잊게 됐는지 이 부분 다시 한번 모두가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